안녕하세요, 공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청약 당첨되고 나서 마침내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아시다시피 저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운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약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청약 공부는 일종의 확률 싸움이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로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로또 아파트는 정말 다른 차원의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만의 각자 이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따로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청약을 접근하시면 당첨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청약 시장을 스스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터득했고 총 6번의 예비 당첨이 되었고요. 그 예비 당첨인 경우에는 그 당첨자 발표일에 예비 번호를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추첨을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추첨에 총 4번 정도를 참여를 했고요. 이 4번 중에서 결국에는 한 군데, 물론 2군데는 제가 참여를 일부러 안 했어요. 여기는 100% 당첨이라 고민하다가 이 추첨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짓고 추첨에 참여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예 안 갔고 나머지 2번은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저희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30대 초반에 당첨이 된 거라서 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제가 1탄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아직 링크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좀 알아보고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청약이라는 게 부동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공부에 대한 첫걸음. 첫 번째 챕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상 부동산을 공부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거주형 부동산, 뭐 실거주 부동산 또는 임대형 부동산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청약은 그냥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규제가 심해져서 임대를 줄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첨된 아파트는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되자마자 저희는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해요. 청약을 공부하면 부동산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공부는 결국 갭 투자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상 청약을 6개월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청약에 총 6번 예비 당첨이 되었고 4번의 추첨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당첨이 되었는데 만약에 당첨이 안 되었으면 저는 이 갭 투자를 시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축 아파트의 함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축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요. 아파트가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아파트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어요. 인프라가 그냥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도 호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강아지를 돌보는 것과 그리고 세차 서비스, 당연히 뭐 헬스장, 뭐 사우나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조식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는 조식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여행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진짜 요즘 신축은 거의 호텔급이에요. 이런 신축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투자를 접근을 한다면 이런 좀 고급스러움은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이상 내가 즐기는 것들이 품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씀씀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도 이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그러면 그 커뮤니티, 그 인프라에 익숙해져서 다른 아파트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축 아파트, 그 청약에 당첨이 되면은 기회가 다시 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집니다. 재테크에 대한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 저한텐. 어떤 갈림길이냐? 실거주 후 주식 테크를 탈 거냐? 아니면 임대를 주고 다주택의 길을 갈 것이냐? 부동산으로. 결국 이 길로 나눠지거든요. 제가 입주가 2023년이에요. 그때까지 사실상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실거주 하고 나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저희가 거기에 실거주를 하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청약이라는 게 좋습니다. 다 좋아요. 청약 당첨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신축이라는 아파트 자체가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고 분양하고 나서 붙는 프리미엄, 즉 요즘에 피라고 하죠. 그 피 가치가 엄청 상승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이 또 다른 재개발이 한다거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의 신축, 지금 내가 들어가는 그 신축 아파트도 그 아파트와 키 맞춤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축 아파트가 그 주변, 그 동네, 그 시, 구,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죠.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사실 청약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실거주 위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점점 투자적 마인드로 전환되기 시작했죠. 청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부동산에 대한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청약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호기심, 관심, 그리고 그쪽으로 지식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고민했어요. 청약 당첨되고 바로 지금 몰고 있는 자동차를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뭐 버리시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투자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기를 권하고요. 아파트 당첨이 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스텝을 좀 찾아보시기를 권할게요. 이런 임대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실거주하면서 주식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안 되셨다면 그리고 청약을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 이제 청약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릴 건데 이 스스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아파트는 당신 매물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청약을 공부했던 그런 모든 그 과정들, 그런 절차 또는 그런 우선순위들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스스로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